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다 보상해 주겠다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어요. 한두 개만 발의한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무더기 발의라고 이야기할 만큼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손실 보상해 주겠다. 일단 이동주 의원은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입은 손해 완전히 다 메꿔주겠다 이거예요. 코로나 발생 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는지 영업손해가 얼마였는지를 비교 분석한 다음에 그 차액을 다 보상하자는 거예요. 다 보상. 자영업자도 소상공인도 중소기업도 모두 보상해 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두고 이 금액을 정하자는 거예요. 금액을. 야, 참 대단하죠. 또 강훈식 의원은요.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이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강훈식 의원이 소상공인의 어떤 기준점을 모르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서비스업에서는 5인 미만, 제조업에서는 10인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자영업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으로 인해서 영업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줄어든 시간만큼 거기에다가 최저임금을 곱해서 보상을 해주자는 거예요. 줄어든 만큼. 요거는 이동주 의원보다가 좀 한 단계 조금 낮아졌죠. 그죠? 한 단계. 예. 영업 제한을 받은 만큼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준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예. 물론 이런 게 일본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일본에서 오후 8시로 영업 단축을 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하루 6만 엔, 우리 돈으로 하면 6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준비를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나왔으면 빨리 나왔어야죠. 1차 대유행이 지나고 뭐 재난지원금 줬다. 2차 대유행이 지나고 예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 줬죠. 그리고 3차 대유행에 이 한가운데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이거는 우리 만국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포퓰리즘이에요.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이탈되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이 표를 안 찍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 되겠구나. 지금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사실은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국병이죠. 저는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 정부가 영업금지를 시켰으니까 영업금지를 시킨 만큼 보상해 주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장사를 전혀 못했잖아요. 정부가 영업금지를 시킨 거고. 예. 그에 따르면 뭐 임차료도 보전을 해주고 인건비도 보전을 해주고 관리비도 저는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는 정부에 의해서 총알바지가 됐으니까 예, 당연히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하필 요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전을 많은 부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예산을 저는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직접 배상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바로 세금 감면 말입니다. 세금 감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발상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천만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봅니다. 선거 앞두고 나오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당장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나온 게 뭐예요?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코로나의 이익을 본 사람, 쉽게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익을 많이 본 기업들이 돈을 자발적으로 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코로나의 피해를 본 업종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까지 지금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재정이 괜찮을까죠? 재정이 괜찮을까? 여러분,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공짜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실제 이 세금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코로나 방역 휴업 보상제를 하겠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53.6%예요. 반대한다는 응답이 38.7%고요. 그러니까 공짜를 준다고 하니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종들, 그리고 정부가 제한하는 업종들, 저는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라 살림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나라 살림은 지금 적자투성인데 이러다가 나라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미래 세대의 짐이 엄청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부채가 너무 많아서 나라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기피하고 이런 상황이 도래할까 무서운 거죠. 돈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떠보기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냥 쿡쿡 찌르는 거 말입니다. 국민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론 떠보기, 장난을 한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 사면이라는 게 여러분 장난입니까? 꺼냈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집어넣고 이런 것처럼 지금 전 국민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가 말이 많으니까 쑥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기업, IT 기업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여기에다가 자영업자 손실 보상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 아무리 권력이 중하기로서니 나라보다가 국민보다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훈석 의원이 지금 예상한 쉽게 말하면 영업 제한한 만큼 그 기간에 최저임금으로 보상을 해보자 이랬더니 월 한 7조 2,090억 원이 된다. 7,290억 원이 된대요. 연으로 하면 8조 7천억 원이요. 8조 7천 원이 누구 집 아이 이름입니까? 현재 남아있는 게 3차 재난지원금으로 정부가 예비비 남겨놓잖아요. 일반적으로. 비상금 말입니다. 비상금 다 썼어요. 지금 남아있는 경우 겨우 말입니다. 재난대응 예비비 2조 2천억 남아있고요. 일반 예비비 1조 6천억 남아있습니다. 거의 70% 이상 썼기 때문이에요. 70%가 56%인가요? 갖다 썼기 때문에 예비비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을 전용하든가 아니면 4차가 아니죠. 2021년에 1차 추가 경정 예산을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추경해서 빚내서 또 돈 주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4월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는요, 대선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어요. 여기서 지면 대선도 질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재정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형평성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권력을 지키는 거다. 이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느냐,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느냐. 야당도 이거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민심입니다. 이미 작년 4월 15일 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어떤 그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돈 준다니까 찍어주잖아요. 찍어주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예요? 경제활동 인구의 25%입니다.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가족까지 이야기를 하면 또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러니 자영업자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여당의 생각이고 야당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불하겠죠. 게다가 여당 혼자서도 할 수가 있어요. 180석이 넘으니까 그냥 마구 뿌려 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야당 국민의힘은요, 선거를 앞둔 악성 포퓰리즘이다, 매표행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여당이 추진하면 이거 강력하게 반대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결국 여러분, 재정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전을 해준다는 것, 어쩌면 신기루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보상을 받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국 부채가 많아져서 세금으로 그만큼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세금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하면 안타깝다. 아마 어느 누구도요, 엄청난 지난 1년 동안의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된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국가 부채를 생각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낼 세금을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결국은 나라 재정은 점점 파탄 나는데 선거를 통한 포퓰리즘이 결국 미래 경제까지도 망가뜨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